이제 또 블럭주가 또 한번 해볼게요. 블럭주가 했더니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미지도 싫고 동영상도 싫고 딱 그냥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글만 적고 싶어요 라고 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자, 텍스트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텍스트라고 입력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켈리 최님의 영상을 넣긴 했지만 이 영상을 좀 뭔가 인치님들이 보게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거를 좀 이 동영상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넣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텍스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타이틀 텍스트 예를 들어서 켈리 최님의 뭐 명상 뭐 이런 걸로 할까요? 명상 또는 명상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본문 텍스트는 이거 다른 부연 설명을 적어주셔도 되시고 자, 안 적어도 됩니다. 자, 인치님들이 보고 가셨으면 좋을 영상 이런 거. 이건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텍스트라는 건 이렇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켈리 채님의 영상이라고 했는데 뭔가 안 맞아. 그쵸? 순서가 뭔가 안 맞아. 그러면 이 동영상을 밑으로 조금 내려와야 되겠죠? 자, 동영상을 밑으로 여기 내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링크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좀 지저분해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켈리체님의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내 동영상에 대한 텍스트로 인해서 부연 설명을 넣을 수가 있더라. 이게 텍스트 추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네. 동영상도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네. 여기 휴지통 부분을 클릭해서 정말로 삭제하실 건가요? 라고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여기 링크, 동영상 굳이 저는 너무 지저분할 것 같아서 요거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하시면은 항상 수정을 하실 때는 꺽쇠로 다시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비활성화 시켜주셔도 되시고, 왜냐면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은 말고요. 라고 하면은 요 온 부분을 비활성화 시켜주시게 되면은 밑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또 보여드릴 수가 있잖아요. 삭제는 완전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치만 저는 진짜 지금 당장 필요 없어요. 먼 훗날에 그때 만들래요. 라고 하면 요 삭제 버튼 눌러서 완전히 삭제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요 비활성화되는 거랑 삭제랑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계속해서 쓸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비활성화만 시켜주시면 안 보입니다. 자, 요렇듯 블럭 추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간격 조절 이제 남았어요. 요 간격 조절이랑 고객 정보 문의 받기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간격 조절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간격 조절이라는 건 뭐냐면 자, 선이 없음이라고 지금 상시되어 있긴 한데 자, 점선을 넣거나 실선을 넣거나 나름대로의 여기다가 뭔가 우리 블로그 작성을 하게 되면은 우리 나름대로 막 선도 긋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노트 작성할 때도 그렇고 뭔가 좀 뭔가 구분을 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실선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실선만 그냥 클릭해 주신 상태에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랬더니 그냥 실선 여기 밑으로 내려가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리려면 자, 꺽쇠 버튼을 닫아 주셔야 요 점이 6개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점이 6개 보인 상태에서 위로 왠지 프로필이랑 SNS 연결을 뭔가 선을 두고 싶어. 뭔가 구분선을 주고 싶어 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런 식으로. 자, 구분선을 조금 줌으로 인해서 뭔가 바로 직관적으로 인스타랑 블로그가 바로 보이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여백 조절도 한번 여기 파란색 손가락을 터치해서 위로 쭉쭉 올려볼게요. 자, 여백 조절을 했더니 자,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기 선 여백이 조금 넓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좁았던 여백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너무 뭔가 좀 복잡해 보이고 조금 눈이 어지러워 보일 수도 있는 반면에 요거 여백을 조금 공백을 좀 줌으로 인해서 뭔가 확연하게 뭔가 조금 느낌이 좀 달라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자, 넓게 주셔도 되시고 짧게 주셔도 되세요. 상관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별로 차이가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백을 줄 수가 있더라라는 거를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블럭 추가를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고객 정보 문의 받기.
요거 솔직히 우리 제일 중요하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뭔가 DM도 좋지만 그 고객의 전화번호를 좀 받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DM 같은 경우에 뭔가 다 나의 프로필이 드러나 상대방이.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너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이메일 주소 뭐 이런 걸로 그냥 그걸로만 소통하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 고객들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 고객 정보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자, 고객 정보. 신청 타이틀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고객 정보를 받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의 주세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문의 주세요 할까요? 궁금하시면 클릭할까요? 아, 궁금하시는 게 아니라 문의 주세요라고 할게요. 그냥. 신청 설명에다가는 여기에 이제 자세한 내용을 적으시면 돼요. 자, 문의 주세요라고 해서 저는 디지털 공방 협업 시 문의 주세요. 이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문의 주세요. 디지털 공방 협업 시 문의 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또 이거 우리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받아볼 고객 정보. 고객님이 전화번호를 받고 싶은 고객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나는 전화번호는 말고 이메일로만 소통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이름은 필히 넣고 자 이렇게 세 가지 한번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밑으로 한번 쭉쭉쭉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문의 주세요라고 해가지고 맨 밑에 하단에 디지털 공방 협업 시 문의 주세요라고 해서 고객이 직접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빈칸이 채워집니다. 빈칸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라고 하신 뒤에 수신동의 이 부분만 체크해 주신 뒤에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 상대방이. 자, 이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넣지 않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자, 전화번호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름,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만 넣고 제출하기 이렇게 해서 남겨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블럭 추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의받기는 뭐냐? 한번 문의받기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문의받기. 자, 모양을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문의하기, 제휴 및 협찬 문의.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건 다른 형태로 이제 다른 형태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열어봤습니다. 자, 문의 타이틀. 이것도 문의 주세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역시나 버튼에 보여질 문구. 이것도 그냥 문의하기. 자, 제휴 및 협찬 문의. 저도 똑같이 협업 및 마케팅 문의로 할게요. 우리 선생님 잘 따라하고 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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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우리 네. 채팅창을 한번 확인을 했더니 지금까지 저 지금 잘 따라하고 있어요. 이 고객 문의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 버튼 눌러주세요. 우리 계속 진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제가 녹화본을 드릴 거라서 확인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아, 네, 너무 잘 따라해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협업 및 마케팅 문의라고 했습니다. 역시 받아볼 고객 정보 또한 나는 이메일만 받고 싶어, 전화번호만 받고 싶어, 두 개 다 받을 거야 라고 해서 밑으로 한번 쭉쭉쭉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문의 주세요 라고 해서 협업 및 마케팅 문의하고 문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에서 나는 한 줄을 더 넣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의 추가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문의 추가. 그러면 협업 및 마케팅 문의 또한 개인 질문 문의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또한 자, 강의 문의가 있을 수 있을 거고 좀 많겠죠. 많으신 분들은 15자 글자 수 내에서 이렇게 제목을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위에 거는 이런 식으로 직접 이름을 남김으로 인해서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튼을 딸깍딸깍 이용해서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서 자기 정보를 남겨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요거랑 요거 차이점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자, 이거는 하나만 가능하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 개의 문의를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 요거 차이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다 넣은 것 같아요. 블럭 추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후원받기는 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여섯, 여덟 개를 다 입력을 해봤어요. 자, X 닫아볼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이게 자동으로 이게 클라우드 연동이 돼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린 뭔가 좀 불안하잖아. 이게 잘 저장이 됐는지 버튼 한번 눌러 주셔야 좀 뭔가 직성이 풀리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게시 버튼을 이용해서 자, 게시 완료라고 해서 등록 버튼이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요 게시 버튼 굳이 누르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주소 복사, 주소 복사. 요 주소 복사가 되신 거예요. 이제 나만의 이제 우리 랜딩 페이지 나만의 조그마한 귀여운 요 휴대폰 홈페이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 내 거 우리 인스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입력을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요 링크를 이제 우리가 넣을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 프로필 편집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링크라고 있어요. 예전에 그냥 웹사이트라고만 적혀져 있었는데 요새 또 인스타그램이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링크라고 해서 여기 버튼을 들어가 주시게 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주소 복사했던 거 이거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주소 또한 요 도메인 주소 또한 언더바가 다 가능하네요. 이런 상태에서 자, 꺽쇠 버튼 클릭. 요거 제목 안 넣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자, 잘 들어갔는지 보시려면 요 저장 버튼 한번 잘 눌러주셔야 돼요. 아, 링클리, 리틀리, 디지털, 튜터라고 해서 잘 들어가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부분 파란색 링크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거, 아, 이렇게 잘 저장되어 있네요. 자, 별로 안 이쁘게 들어갔긴 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 개인 홈페이지다라고 생각하고 예쁘게 이미지도 넣어보시고 예쁘게 하나하나씩 여기 나만의 SNS 채널도 넣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다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문의 주세요라고 했습니다.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누군가가 어떤 고객이 내 인스타로 접속을 했을 때 나한테 뭔가 문의를 주고 싶어. 이메일로.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넣고 싶을 뿐 나를 알리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DM 같은 경우에는 DM은 누군가가 나를 보내시게 되면은 이 인스타그램 주소를 클릭하시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또 제3자 다른 사람 고객이 나를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의 주세요라고 해서 남겨주시게 되면은 상대방이 여기다가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름은 공방 언니, 공병 언니가 됐네요. 자, 공방 언니가 이메일 주소, 자, 요거는 그냥 나중에 우리 굳이 이건 자동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나중에 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는데, 이렇게 하고 저는 제가 여기에 지금 문의를 조금 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시면 누군가가 남기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수신동의 버튼을 눌러주신 뒤에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볼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문의 주세요가 또 있었잖아요. 자,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이 또 문의가 왔어요. 자, 나는 강의를 좀 문의를 하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문의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정말 진짜 디테일하게 넣을 수가 있는 창이 딱 떠요. 자, 보이시면 문의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제목, 어떠한 문의를 주실 건데요. 그리고 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입력을 넣을 수 있는 란이 생성이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블라블라 이렇게 입력을 하신 뒤에 문의 보내기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제 가라로 공방 언니라고 해서 빠르게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 내용은 이러이러하고요. 이메일 주소는 여기다가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화번호는 010 빵빵빵 빵빵빵빵이에요. 이걸 여기로 전화 주세요. 라고 해서 문의 보내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전달되었습니다. 라고 팝업 창이 뜨면서 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 또 네이버로 접속을 해서 리틀리 들어가면 굉장히 또 번거롭고 복잡하잖아요. 여기 밑에 Made on 리틀리라고 있어요. 여기 이 리틀리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로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리틀리로 들어왔다.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밑에 버튼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딱.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분석하고 관리 여기 한번 안내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어떤 고객이 이제 정보가 들어왔어요. 이거를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관리 부분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따닥 문의용 건수 1건, 수집된 고객 정보 1건 이렇게 해서 일일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공방 언니라는 분께서 이메일로 어떤 문의로 해서 연락이 왔구나. 상세 보기 눌러주시면 되겠죠? 상세 보기. 이분은 연락처가 이거고 이메일 주소가 이건데 이게 궁금하셨구나. 라고가 되는 거예요. 메모 남기기도 되긴 하지만 이분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이메일로 연락하시는 것도 굉장히 또 이분한테 또 신뢰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X 나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고객 관리를 하셔도 된다. 이 관리 버튼에 있습니다. 자, 분석 버튼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보셨네요. 어느 사이에 21회나 됐어. 네, 오늘 만들었는데. 네, 이렇듯 페이지 뷰 그거를 좀 수시로 내가 눌러서 그런가 봐요. 자, 21회를 누가 이렇게 해서 눌렀고 그 다음에 총 클릭을 0회나 했고 클릭 비율을 0%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총 클릭 수를 몇 명이나 했고 총 몇 퍼센트의 확률을 이렇게 해서 비율로 해서 들어왔구나라는 걸 또 보실 수가 있고 자, 보시면 SS 클릭은 몇 회를 했고 자, 여기 네이버 블로그랑 인스타그램 여기다가 우리가 다 주소를 입력을 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링크 클릭수, 요거 우리 링크 클릭수 기억나시죠? 우리 링크 개인 링크 넣었던 거 아이콘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몇 회가 클릭이 됐구나. 나름 그래도 몇 회가 만약에 클릭이 됐다라고 하면은 나름 그래도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네. 요거를 이제 인사이트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듯 페이지, 디자인, 분석, 관리까지. 자, 요 한 페이지 안에서 다 가능한 거예요.